세상에서 가장 비싼 1,000원짜리 물건을 사셨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채운 파격적인 가격표 앞에서 기분 좋은 득템을 했다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여러분은 지금 득템이 아니라 독을 쇼핑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단돈 1,000원에 산 우리 아이의 예쁜 반지에서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기준치의 무려 3,026배가 넘게 검출되었습니다. 3배도 30배도 아닌 3,026배입니다. 가족을 위해 생활비를 한 푼이라도 아끼려 했던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오히려 아이의 신장을 망가뜨리고 뼈를 약하게 만드는 독배가 되어 돌아온 셈입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헐값에 팔아넘긴 내 개인정보는 국경을 넘어 어디로 흘러가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니까 속는 셈 치고 사보지 뭐라는 그 안일함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 일자리와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까지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쇼핑주의보가 아닙니다. 내 가족의 생명과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경고이자 이코노미 이거머니가 파헤친 가장 서늘한 경제 분석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른 결제 버튼 속 1,000원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잔인한 청구서, 그 소름 돋는 진실을 지금부터 낱낱이 해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시커머스 중국발 이커머스 앱을 켜는 순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눈을 의심케 하는 초저가입니다. 1,000원 혹은 단돈 몇백 원이라는 숫자는 마치 소비자에게 주어지는 공짜 선물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경제학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이 달콤한 가격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할 유형과 무형의 대가가 겹겹이 숨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짚어볼 리스크는 바로 여러분의 신분과 자산을 위협하는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입니다. 우리가 저렴한 물건을 집 앞까지 배송받기 위해 입력한 이름, 집 주소, 개인 통관 고유 부호,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신용카드 정보가 정확히 어떤 경로를 거쳐 누구의 서버에 저장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 2024년 7월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19억 7,800만 원이라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징계가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고 심각합니다. 조사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명시해야 할 필수 고지 사항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한국 소비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수많은 중국의 영세 판매자들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폐기하는지 확인하는 최소한의 보호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기업은 자신들이 단순히 소비자와 판매자를 이어주는 중개 플랫폼일 뿐이라며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그 책임 공방이 오가는 사이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는 이미 국경을 넘어 다크웹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전락하고 맙니다. 1,000원짜리 조악한 플라스틱 가공품 하나를 얻기 위해 내 모든 개인정보와 금융 안전망을 통째로 헐값에 넘겨주는 꼴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첫 번째 숨겨진 청구서, 디지털 보안의 상실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우리의 삶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입니다. 최근 서울시와 관세청이 발표한 최신 안전성 검사 데이터를 살펴보면 그 실태는 가히 테러 수준에 가깝습니다. 2024년 5월 서울시와 4월 관세청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 무심코 구매한 어린이용 신발, 그 중에서도 피부와 직접 맞닿는 신발 깔창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무려 428배나 검출되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화학 첨가물입니다. 이 물질은 인체에 흡수될 경우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교란하는 치명적인 생식 독성 물질로 분류됩니다. 장기간 노출 시 불임이나 성조숙증을 유발하며 자라나는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힙니다. 원가를 단 몇십 원이라도 낮추기 위해 인체에 닿아서는 안 될 최악의 공업용 화합물을 아이들의 신발 밑바닥에 발라놓은 것입니다. 데이터의 최신성을 더 들여다볼까요? 2026년 3월 신학기를 맞아 서울시가 새롭게 발표한 조사 결과는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만듭니다. 한 학부모가 아이의 가방을 꾸며주기 위해 테무에서 대량 구매한 어린이용 키링에서
기준치를 무려 549배나 초과하는 납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매일 손에 쥐고 얼굴을 비비는 필통과 색연필 등 학용품 세트에서도 기준치의 309.9배가 넘는 가소제가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납은 뇌와 신경계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주어 인지 능력 저하를 일으키는 맹독성 중금속입니다. 우리는 배송비가 무료라는 이유로, 가격이 10,000원도 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일 아이의 가방과 손에 독성 물질을 쥐어준 셈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국발 직구 상품에서만 유독 이런 일이 밥 먹듯이 반복되는 걸까요? 그 해답은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가진 근본적인 안전 비용 후려치기에 있습니다. 바로 KC 인증의 비밀입니다. 정상적인 국내 유통망을 거치는 수입업체나 제조사들은 제품 하나를 시장에 내놓기 위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 국가가 지정한 KC 안전 인증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민영사상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알리나 테무를 통한 해외 직접 구매 제품은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는 명분 아래 이 필수적인 안전 검증 절차를 교묘하게 전면 면제받습니다. 즉, 시커머스의 경이로운 초저가는 혁신적인 물류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목숨을 담보로 안전 검사비를 생략한 대가로 만들어진 기만적인 가격인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 리스크는 비단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용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성인들이 데일리로 착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저가 장신구와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의 실태는 성인들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관세청과 서울시가 2024년 4월에 합동으로 진행한 성인용 장신구 성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에서 인기리에 판매된 귀걸이와 반지, 목걸이 등에서 기준치의 700배에서 최대 3,000배가 넘는 카드뮴이 발견되었습니다. 카드뮴은 체내에 한번 들어오면 배출되지 않고 뼈를 부러뜨리는 이타이타이병의 원인이 되는 극강의 독성 물질입니다. 또한 국내 인플루언서들의 쇼폼 영상 등을 통해 유행처럼 번졌던 초저가 화장품에서는 국내 식약처 기준치로는 절대 시장에 유통될 수 없는 다량의 중금속과 정체불명의 세균이 검출되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산 예쁜 반지와 화장품 세트가 누군가에게는 피부 괴사와 탈모, 그리고 급성 중독을 일으키는 무기가 된 것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언론의 지적이 나올 때마다 문제가 된 해당 판매자의 계정을 즉각 차단 조치하겠다고 앵무새처럼 해명합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상호명과 프로필 사진만 바꾼 똑같은 공장의 제품이 버젓이 메인 화면을 장식합니다. 이들에게 한국 소비자의 안전은 결코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판매자와 구매자가 만나는 온라인 장소를 빌려줬을 뿐이라는 면피성 논리 뒤에 숨어 책임을 철저히 외주화하는 구조야말로 초저가 시스템을 굴러가게 하는 잔인한 동력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 개인정보가 어떻게 털리고 내 가족의 건강이 어떤 화학물질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지 수치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거대 자본들이 단순히 안전하지 않은 싸구려 물건을 팔아치우는 것에서 멈출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1,000원짜리 폭격 뒤에는 우리의 건강보다 더 거대하고 치밀하게 짜인 경제적 계산기가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천문학적인 배송비 적자와 마케팅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우리 시장에 이토록 물건을 쏟아붓는지, 그 소름 끼치는 약탈적 가격 전략과 우리 경제에 닥칠 암울한 미래를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무서운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약탈적 가격 전략 프레더토리 프라이싱입니다. 막강한 자금력, 이른바 디포켓디프 파컷을 가진 거대 기업이 시장의 경쟁자들을 모두 말라 죽일 때까지 고의로 손실을 보며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낮게 책정하는 전술입니다. 그리고 경쟁자들이 모두 파산의 시장을 독점하게 되는 순간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고 가격을 폭등시켜 막대한 이윤을 착취합니다. 이 가설은 더 이상 교과서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지난 2025년 7월 22일 대한민국 중소기업 중앙회 KBIG가 발표한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국내 진출 대응 중소기업 실태조사 리포트를 보면 그 피해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해당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커머스의 공격적인 한국 시장 확장 이후 국내 제조 및
유통 중소기업의 무려 96.7%가 실질적인 매출 감소나 영업상의 부정적 영향을 체감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사실상 한국 시장 전체가 초토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 기업 중 절반을 훌쩍 넘는 59%는 아무런 관세나 안전, 인증 비용을 내지 않는 중국산 초저가 제품의 무차별 유입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근본적인 가격 경쟁력이 상실되었다며 이를 가장 큰 생존의 위협으로 꼽았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며 당장 커피 한 잔 값 아끼겠다고 무심코 누른 그 결제 버튼 한 번이 사실은 30년간 묵묵히 기계를 돌려온 우리 이웃의 중소 제조 공장을 폐업으로 몰아넣고 물류를 담당하던 청년들의 일자리를 증발시키는 치명적인 방아쇠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민사회의 우려도 극에 달해 있습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의 최전선에 있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의 박순장 사무처장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안일한 사후약 방문식 대처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현재 알리익스프레스에 등록된 중국 내 판매자만 18만 명이 넘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가 이 엄청난 물량의 불량 제품을 국경에서 전부 모니터링하고 차단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정부가 실효성 없는 땜질식 처방만 내놓으며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우리 국민들은 초저가를 미끼로 한 거대한 공급망의 덫에 완전히 빠져들고 있습니다. 박순장 사무처장의 말처럼 지금의 초저가는 결코 우리를 위한 혜택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 사회 전체가 이자를 쳐서 갚아야 할 거대한 청구서의 미끼일 뿐입니다. 법적인 방어막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플랫폼 규제 및 반독점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법무법인 지평의 김지용 공정거래그룹장 역시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를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김지용 변호사는 국내법은 영토 내의 기업을 규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른바 역외 적용의 한계가 뚜렷합니다. 국내에 물리적 거점이나 본사가 없는 해외 거대 플랫폼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질적인 현장 조사를 벌이거나 막대한 과징금을 징수하는 등의 법 집행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현행법의 이 광활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서는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에게 본사와 동일한 수준의 실질적이고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입법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득템했다고 기뻐하며 받아든 1,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과 조악한 플라스틱 장난감 안에는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피눈물과 훗날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 딛고 서야 할 양질의 일자리가 통째로 담보로 잡혀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주권을 상실하고 플랫폼에 길들여진 소비자는 더 이상 시장의 왕이 아닙니다. 처분만 기다리는 인질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망적이고 위험한 초저가의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당장 오늘부터 내 가족의 건강과 개인정보, 그리고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을 동시에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소비자 생존 체크리스트를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쇼핑 전 정보 포털 확인을 습관화하십시오. 물건을 결제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24 포털에 접속하는 것을 일상화해야 합니다. 이곳에서는 매주 적발되는 해외 직구 발암물질 및 위해 물품 차단 목록이 실시간으로 상세히 업데이트됩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즐겨찾기에 추가해두고 현재 피해 상담이 폭주하고 있는 특정 판매자나 사기 쇼핑몰 사례를 미리 파악하여 블랙리스트를 걸러내야 합니다. 둘째, 나의 디지털 자산을 스스로 잠그십시오. 무심코 동의를 눌렀던 쇼핑 앱의 설정 메뉴로 당장 들어가십시오.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 항목이나 제3자 정보 제공 동의 항목을 꼼꼼히 다시 점검하고 필수 항목이 아닌 불필요한 마케팅 수신 및 국외 이전 동의는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셋째, 금융정보 노출을 원천 차단하십시오. 알리나 테무 등 해외 결제를 진행할 때는 절대로 본인이 평소 사용하는 주거래, 신용카드의 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저장해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각 카드사 앱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일회용 가상카드 발급 서비스를 반드시 활용하십시오. 결제할 금액만큼만 한도를 설정하고 한 번 쓰면 번호가 폐기되는 가상카드를 사용해야 해킹이나 정보 유출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금전 피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KC 인증 없는 직접 접촉 제품은 무조건 피하십시오. 가격이 아무리 저렴하더라도 피부에 직접 닿는 장신구류, 의류, 화장품, 그리고 아이들의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완구류나 학용품은 KC 인증 마크가 없다면 과감히 장바구니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직구 제품은 가성비템이 아니라 내 몸을 상대로 한 화학 생체 실험일 뿐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영상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마무리하기에 앞서 오늘 저희 이코노미 이거머니의 심층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낱낱이 파헤쳐온 시커머스에 초저가는 단순한 소비자의 혜택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언젠가 피눈물을 흘리며 감당해야 할 거대한 외상값과 같습니다. 관세청과 서울시가 경고한 428배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3000배가 넘는 카드뮴 수치는 단순한 불량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내분 비계를 파괴하고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조용한 암살자와 다름없습니다. 더불어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 등 국가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이 발간한 수많은 보고서들은 입을 모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약탈적 가격 경쟁의 끝에는 결국 대한민국 제조 기반의 완전한 붕괴와 중소상공인들의 몰락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 역시 안전망 없는 해외 직구의 무분별한 확산이 국내 유통산업의 생태계를 급격히 위축시키고 결국 독점화된 거대 외국 자본에 의해 국내 물가가 좌지우지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당장 아낀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은 훗날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마땅히 누려야 할 소중한 일자리 생태계를 파괴하는 비용으로 고스란히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초저가라는 달콤한 마약에 중독되어 대한민국 시장의 주권과 내 가족의 안전을 통째로 넘겨주는 치명적인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는 단순히 내 지갑에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업의 철학을 지지하고 앞으로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미래에 대한 투표와 같습니다. 미래의 대한민국 유통시장은 맹목적인 가격 경쟁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안전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그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빈틈없는 강력한 규제 가이드라인과 눈앞의 1000원보다 가족의 생명과 경제적 주권을 먼저 생각하는 소비자들의 깨어있는 안목이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빼앗긴 안전한 소비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의 짜릿한 편리함보다는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한 가치를 선택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영상이 드리는 마지막이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경제적 소비란 화면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제품의 안전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현명하고 용기 있는 클릭 한 번이 부서져가는 제조망을 살리고 더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똑똑하고 가치 있는 소비 생활을 저희 이코노미 이거머니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